한번 가볼게요. 그럼 이제 오늘 그 네 번째 문제, 고전적 산림 수확 조절 방법 중에서 면적 조절법과 제적 조절법을 비교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임업 경영학 책이라든지,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산림 경영학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현대적인 또 산림 수확 조정 기법이 있고요. 그 부분 보면은 굉장히 특히 이제 고전적 산림 수확 조절 방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. 이제 보면은 구획 윤벌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은데, 결국은 이제 큰 그 핵심으로는 그게 이제 이렇게 그 면적 조절법하고 이제 제적 조절법으로 이제 구분된다라는 거, 이게 있던데, 그럼 일단 먼저 큰 틀, 첫 번째, 산림 그 수확 그 조절 방법에 대한 그 개요로 저는 역시 시작을 해줍니다. 그럼 이 산림 수확 조절 방법이라는 게 뭐냐? 우리가 이제 그 산림을 이제 수확 그 조절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자들,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이제 면적과 제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여러 가지 그 과거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개발되었지만 큰 그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면적 조절법과 제적 조절법으로 구분된다. 그러면은 그 면적 조절 방법이 무엇이냐? 면적 조절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절이 잘 된 산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벌기령 이내에 이제 그 도달 가능하고,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있어가지고 안정된 수확을 이제 희생하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면적에 의한 그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적 조절 방법은 이제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정적인 이제 수확이 가까운 미래에 이제 도달이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그 하나의 그 벌기령 이후에도 조절이 잘 된 산림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. 그러니까는 면적 조절법과 제적 조절법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워낙 상이하게 시작한다라는 거, 예,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고전적인 산림 수확 조절 방법의 대부분은 이러한 두 개의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는 거,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, 면적 조절법과 제적 조절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. 여기선 이제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 원리는 뭐가 있는지,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제 각 인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,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하면서 어떠한 평가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이제 문제가 보면 이제 비교 설명하는 문제가 있죠. 저는 이 부분에 만약에 비교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도표화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. 처음에 일단 왼쪽에 면적 조절법, 그리고 제적 조절법 써주고,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,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, 아니면은 기본 원리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차이는 있느냐 라고 하니까는 면적 조절법 같은 경우에는 법정림에서 있잖아요. 각 연도라든지 매 분기마다
같은 수의 이제 살림 그 면적을 이제 수확하고 갱신한다라는 것. 그러니까는 그 핵심 그 키워드를 그 면적 부분에 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재적조절법이라는 것은 일단 재적조절법에 그 결정함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는 매년 어느 정도의 목재를 벌채할 것인가, 그리고 이제 벌채 면적이 이제 이러한 그 제적 양에 이제 맞도록 선택된다라는 것. 그 다음에 벌채할 제적에 관한 결정은 이제 축적량이라든지 생적량의 그 양과 분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.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개념에서 이제 차이가 이제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방법적인 부분.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면적조절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령인분에 적용을 할 때, 그리고 이제 일형인분에 적용을 할 때, 그리고 아니면은 또 서로 다른 그 지위급에 이제 적용을 할 때라든지,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그 윤벌기에 이제 적용을 할 때라든지,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 이제 상이한 그런 그 부분을 나타내는 케이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적조절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공식법이 나옵니다. 그럼 그 공식법이 이제 어떠한 인재들을 참조를 하는지, 먼저 첫 번째 봤을 때는 현실 축적이라든지 그 잠재적인 생장량에 근거한 이제 공식법을 이제 적용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안에서는 뭐 훈데스 하긴 공식법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목 축적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방법. 여기 안에서는 이제 본 그 만텔 그 공식법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적과 그 생장량을 그 기초로 하는 공식법 안에서는 이제 뭐 오스트리안 공식이라든지 헨즐릭 공식,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적 그 제적 검증법에 대한 그 내용,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을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서는 그럼 이제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. 평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면적조절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첫 번째 그 법정님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기법 중에 하나라는 거. 이게 뭐 제적조절법 같은 경우에는 제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면적을 못 따라 이 법정님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런 거 상이한 그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단하면서 이제 직접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벌채 면적에 의해서 이제 수확량이 이제 설명이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. 그러나 이제 그 제적 조절법에 비해 가지고 그 수확될 그 제적에 관한 이제 조절 능력은 좀 많이 이제 부족한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산림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다양한 이제 목적을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단순히 이제 이 면적에 의한 방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다른 방법들을 이제 병합을 하고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. 예,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면적조절법에 대한 평가로서 예,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반해 가지고 제적조절법은 어떤 그 평가 내용이 있느냐. 우선 첫 번째, 법정이면은 사실 그 도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제적조절법이. 그런데 경영 그 관리하고 있지 않은 그 산림에 대해서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학에 대한 그 수준을 그 빠르게 이제 추정을 한다든지,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수학이 그 수학 그 수준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, 그게 이제 빠른 그 사정이 가능하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그 벌채량을 그 계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뭐 인기 있다라고 하는데, 그냥 뭐 이거는 뭐 자료상에서 이런 그 언급이 있더라고요. 사실 뭐 제적조절법이 왜 인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현장에 적용함이 있어가지고는 제일 번거롭고 그럴 것 같은데 좀 인기가 있다라는 사실은 좀 의문이 좀 생기긴 합니다. 그러면은 이 그 제적조절법을 그 적용을 함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그 장점은 있었고, 그럼 단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.
이제 경영 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그 인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각종 그 생장량 정보가 있겠죠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좀 얻기가 어렵다라는 점.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년 그 벌채 그 면적에 대한 그 조절이 그 부족하다는 부분이 이제 산림이 이제 법정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렵다라는 거. 그게 사실 이제 재적조절법이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.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평가 부분 가서 이제 시간에 따른 어떤 수학 재적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라는 것.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 산림 소유자라든지 산림 경영자는 이러한 그 굉장히 많은 그 복잡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이제 동시에 이제 만족해 주길 이제 바란다라는 거. 예, 이런 그 부분이 그 재적조절법에 대한 그 평가 요소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에서는 뭐 있어요? 사례? 사례라고 한다면은 어떤 걸 대입하는 게 나을까요? 택벌 작업 이런 걸 대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? 면적조절법과 재적조절법을 비교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좀 중요도는 높은데 사실 이걸 좀 제가 이해를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일단 사례 부분은 좀 더 추후에 생각해 보기라고 결론 파트에 와서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면적조절법과 재적조절법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서로 간에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안된 것이 절충평분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면적조절법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재적조절법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제 메꿀 수 있는 그런 그 절충평분법을 그 고안을 해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그 효율적이고 계속 그 지속적인 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게 이제 산림 그 기술자로서 역할로서 하나의 역할로서 생각을 한다라는 식으로 예, 마무리를 짓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지금 고전적 그 산림 그 수학 조절 방법이 예,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. 계속 이제 문제를 여러 번 그 반복해서 풀어보고 하는데도 예, 약간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런 아까 이제 그 형수법이라든지 이거 고전적 산림 수학 조절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거 좀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이 중요도가 높다고 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좀 고민 좀 하다가 그래도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한다라는 거 그냥 보여주기 차원에서 일단 설명드렸으니까는 혹시 이제 그 별도로 공부하시다가 예, 그 면적조절법이 그 면적평분법 내가 면적조절법이라는 게 가장 그 최상위의 범주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처음 서두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. 고전적 그 산림 수학 조절 방법 안에 뭐 면적 평분법이 있고 뭐 재적 평분법, 뭐 절충 평분법,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구획 균벌법, 뭐 비례 구획 균벌법, 막 여러 가지 종류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 수학 조정의 기법에 있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기법의 이제 그 속성,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특징을 큰 범주로 두 개로 쪼개봤을 때 면적 조절법과 재적 조절법으로 나눠진다라는 거.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문제에. 그래서 이게 아마 임업 경영학 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. 그 수학 그 조정 기법에 대한 이제 종류로 해가지고,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쭉 뭐 최근에 뭐 조사법 이런 거
예, 그런 식으로 쭉 내려오던 게, 이번에 그 산림 경영학 그 심판이 나오면서, 이제 이제 현대적 이제 산림 수확 조절 방법에 대한 이제 비중을 올리면서, 그 고전적 이제 산림 수확 조절 방법은, 이제 그냥 그 하나의 그냥 성격으로 있잖아요. 면적 조절법과 재적 조절법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한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각각의 아까 뭐 기본 원리, 그러니까 개념적인 부분을 이제 차이점 이제 설명을 해주고,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고, 그리고 이제 그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또 두 가지 차이점으로 이제 언급을 해주고,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이제 결론으로서 이제 뭐 크게 이제 고전적 산림 수확 조절 방법은 면적 조절 방법과 재적 조절 방법은 나누어진다. 그런데 그 각각의 이제 장점과 이제 단점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고안된 절충평분법으로서 그 이 두 가지를 그 같이 이제 병합 접목해가지고 그 현장에 적용을 하는 것이 좀 더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주면 어떨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제가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줄 것 같아요. 그렇게만 해도 꽤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는 좀 어느 정도 포인트를 좀 먹고는 들어갈 것 같아요. 이게 합격하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약간 좀 이게 좀 이해도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큰 그 범주만 잘 잡아줘도 예, 남들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답안 작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